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관련 뉴스만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헷갈리실 거예요. 하도 이재명 뉴스가 많으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시간 동안에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구독하고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좀 많이 좀 구독해서 이재명이 비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추석 밥상의 최고의 화두는 바로 이재명의 불출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야당의 당 대표잖아요. 그것도 제1야당, 거대 야당. 거대 야당 대표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비리 실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이 한 뭐 7가지, 6-7가지가 지금 되어 있고, 많게는 한 뭐 10가지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로 한 피의자로까지 적시된 범죄는 7개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는 방탄조끼를 몇 개를 입었습니까? 무려 4개를 입었어요. 자, 우선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출마해서 딱 배지를 하나 달았잖아요. 근데 이 배지 다는 것도 좀 불안해. 그래서 당 대표, 이 대표권을 또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77.77%. 이거 기분 나쁘게 이거 3-7이 4개나 있어요. 야, 이거가 또 이 두 번째 방탄조끼. 제일 큰 조끼죠. 완전한. 그리고 이 조끼 2개 갖고도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예 미리서부터 검수완박법을 또 딱 통과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은 아예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수사권이. 근데 이거를 뚫으려고 한동훈 장관이 신의 한 수, 즉 시행령 딱 다 뜯어 고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껴나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 네 번째로는 당헌 당규. 왜냐면은 기소가 되면은 당직 이게 이제 중단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헌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윤리심판원이나 아니라 당무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당 대표 직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방탄조끼 4개, 범죄 혐의는 7개. 자, 이걸 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7개. 7개면 어느 거 하나는 확실한 중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 올 것이 이제 법화였는데요. 이 법화 수사에서는 이 경찰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재명이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아예 피의자로 고발을 해서 이제 경찰에 수사를 해왔는데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 기소 조치에서는 빠져갔고, 이 배비서관하고 그 다음에 김희경이 이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개의 범죄가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번에 불출석을 가지고 야당은 이건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로 서면 출석됐는데 더 이상 내가 왜 출석하냐. 그야말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권에서는 일제히 지금 강력한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해복권 성역이 있다고 착각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론전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론전이 추석 내내 9월 12일까지 계속되고요. 추석 이후에도 이 여론전에서 우리가 밀리느냐, 그리고 이재명이가 밀리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판도,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당에 대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적으로 말이죠. 어제 이제 검찰에 소환 불응을 했는데, 이 소환을 불응했지만은 지금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내일이죠. 추석 바로 전날 기소할 예정으로 있다. 이게 정론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9월 9일이면요, 선거법은 이제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가지, 대장동과 백현동, 그리고 김문기 처장, 이 3가지 허위사실 유포, 이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확실시 되고 있고, 일자는 바로 내일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검찰 뉴스 동향을 보면요, 김문기 전 처장,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분과 관련해서는요,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당시 함께 김문기 처장의 신뢰를 받던 유동규, 그 다음에 정진상 관련 담당 처장, 그 다음에 이 정진상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정진상과 함께 이재명한테 이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보고를 했다. 이런 지금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놓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관련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관계자 진술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말이죠. 당시에 이 관계자 진술 검찰에서 확보한 사람이 지금 이제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장, 당시 대장동 사건의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 이 황호양 사장은요, 그 황무성 사장 후임 사장이에요. 2015년도 7월부터 2018년도 7월까지 근무했던 황호양 사장하고요, 이현철 공사주택사업처장, 전 개발사업 2처장입니다. 그러니까 김문기하고 계급이 같아요. 이런 전현직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면서 김문기 처장의 이 보고 내용도 전부 다 입수해 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문기 처장은 2015년도 2월 사업자 공모 때부터 대장동 사업 주무팀장을 쭉 해온 실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김문기 처장은요, 호주 뉴질랜드를 일주일간이나 함께 출장을 다녀왔고요, 골프까지 치고 왔어요. 그래서 골프 친 동영상도 있고 같이 찍은 사진도 전부 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이 김문기 처장은 2018년도 경기지사가 돼가지고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 이 김문기하고 전화를 통화해서 알게 됐을 뿐이고,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직원이 400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느냐. 이러한 이재명의 진술과 입장 발표가 전부 다 거짓말로 딱 드러난 거예요. 자, 더군다나 말이죠. 이 김문기 처장이 주무팀장인데다가 유동규 본부장하고는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시장실에 함께 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 이러한 당시 이 도시개발공사 사장들 사이에서도 그런 지금 보도가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이 관련 내용을 알기 위해서 바로 엊그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경기도청은 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때 또 경기지사 시절에 핵심 측근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장 이 압수수색했고, 처장 사무실도요. 그래서 김문기 처장의 휴대전화에서 뭔가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냐.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추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자기네가 불출석을 했는데요. 이 불출석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출석의 당위성은 바로 뭐냐? 이 서면조사서의 질문서에 충분히 답을 했다. 그래서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인지 과거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한국당 여기에 대해서 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걸 보면 얼마나 내로남불이냐. 조국을 능가한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올렸느냐. 대통령의 수사 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사 불응에 대해서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검찰이 해야 될 게 뭐냐. 이재명이가 원하는 게 체포영장 발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이렇게 주장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재명은 당 대표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야당의, 그리고 이재명의 내로남불, 굉장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수사를 받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다. 이렇게 내부적인 입장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2019년도에 그 당시에 뭐라고 비판했느냐? 한국당이 법 위에 군림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다. 이렇게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무력화 행위다. 한국당은 보통 시민과 똑같이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하라. 그리고 평범한 국민 중에 200일 넘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아무 인연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국정원의 특활비 문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최경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불출석하니까 뭐라고 그 당시 민주당은 비판했냐면요. 한국당이 최경환 지키기에 혈안이 된 방탄 국회를 하려 한다. 이렇게까지 비판한 사람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 박경수 대변인, 권성동 원내대표, 그 다음에 성일종 정책의장, 이런 분들이 앞다퉈서 입장을 내놓고 이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경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지키기에 이렇게 당론으로 의총까지 해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과연 만약에 이재명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결국 이재명이가 국회의원과 당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는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를 국회의 다수당의 힘으로 뭉개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와 관련해서 상대당이 불출석하면 민주주의 유린이고 자기들이 불출석하는 것은 정치 보복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러한 입장을 또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제 말싸움의 형태가 아니라 이 법리 싸움, 증거 싸움으로 우리가 몰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측의 입장을 보면 그래도 조응천 같은 사람은 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져 있는데 옳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금 한 건도 아닌데 여러 개의 건이 지금 걸려 있는데 언제까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남용할 것이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창피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민주당도 이 갈기가 좀, 이 갈래가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탄 맨 앞장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경쟁력으로 앞장서고 있죠. 자, 소영교 의원도 뭐라고 얘기했냐. 이 무죄가 나오면, 만약에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오면 담당 검사는 옷 벗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 경우에 이렇게 해서 지금 방탄조끼를 계속 입히고 있고 당 전체가 나서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 대표까지 나서서 방어막을 친다. 이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만큼 유죄 가능성이 큰 죄를 범했다. 이거를 갖다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러한 가운데 이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출석 통보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이 소환 통보를 한 시점, 이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보 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혜경 씨가 또 출석할 여부, 이런 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혜경이 절대 또 출석을 끝까지, 추석 이후로까지 연기시키거나 아예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불구속 기소로 이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미 이 배모 씨의 경우에도요, 불구속 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딱 되어 있고, 이 배 씨가 쓴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에 2천여만 원 상당이고, 특히 김혜경 여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금액은 20여 건에 200여만 원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김혜경 여사는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도 없고 인지한 사실도 없다. 딱 잘라서 모든 것을 통째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조사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도 사실상 불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면서 반대로 뭐는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일면 수비, 일면 공세, 투트랙 전략인데,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 국조, 이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의 특검을 대국민 호객 혐의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하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감원 동원해갖고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는데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특검을 부른 이유는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 관심을 돌려보려기 위한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당 대표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교무실로 전락했고 법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이러한 경고 입장문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 그 다음에 국정조사 투 트랙으로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여권에서는 말이죠. 지금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이 논문 국민검증당, 앞에다 국민을 붙였어요. 마치 정치적인 색깔이 없이 오로지 객관적으로 논문을 검증한다. 이런 거를 부각시켜갖고 자기네들 검증한 결론의 이 타당성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국민검증단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국민검증단은 이거 가짜 이름이에요. 사실상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내용, 이 국민검증단의 실체를 보면요. 사실상 이재명의 지지단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지단체. 자, 어느 정도가 되느냐? 14개 단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4개 단체.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시사립대학교 교수의 연합회, 사교련을 주축으로 해서 민교협, 이거 민자 들어가면 전부 좌파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 공립대학교 전국 국공립대학교 수회 연합회, 국교련, 예, 민교협, 국교련, 그 다음에 사회대개혁지식 네트워크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교련, 그 다음에 민교협, 국교련 단체의 주요 임원을 역임했거나 현재 임원인 인사들이 지난 3월 1일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시 선언을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교육 대전환위원회 유기용 위원장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고 교육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검증을 주도한 양성열 사교련 이사장은요, 그 애국지식인 10만 명을 대표한 33인으로 선정돼서 이재명 후보 지지에 앞장선 사람이다. 이렇게 실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증에 참여한 또 다른 단체인 사회대개혁지식 네트워크는요, 정의와 상식에 벗어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과 함께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대 부산대 입학 취소,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고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이런 기자회견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검증단의 민낯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술적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진행하는 이런 국민 기방 행위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국민검증단의 실체를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서 이거는 사실상의 정치적인 검증이다. 예, 국민대학에서도 이거 검증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예, 이 김건희 여사가 무슨 교수하려고 무슨 정교수하려고 이런 논문을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전문성의 범위 안에서 지금 쓴 박사학위 논문인데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재료로 이 활용하는 민주당의 역풍이 불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런 민주당의 이재명과 관련해서 전효옥 의원이 또 이 날카로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 불출석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간단한 SNS 내용을 벌써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이 불석한다고 하는데 허위사실 공표라는 선거법 위반의 출석 요구, 명확한 증거가 검찰 손에 있다. 자신만만한 검찰은 전과사본 이재명을 소환한 건데 제1야당 대표?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손학규에는 민주당 의원 전용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불출석을 딱 입력하자마자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보복 불출석 이렇게 복장을 했는데 참 낯뜨겁다. 그래서 출석 대신에 서면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전용 의원 얘기가 저는 빵 터졌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고 얼마나 얼빠지냐 이거죠. 빵 터졌다. 아니 정치보복이라며 정치 찬압이라며 서면 답변을 왜 내?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어요. 반어법으로. 국인회처럼, 김남국을 얘기하는 거죠. 국인회처럼 대표님 준비하며 전당 차원에서 서면 답변을 꾸며냈다는 거 아니겠느냐. 진짜 구질구질하다. 그러면서 어제 그 당 차원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1. 국토부가 협박한 것은 팩트다. 국토부 공문에 이 팩트가 뭐냐면요. 이재명이 알아서 해라가 팩트예요. 근데 이 협박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이재명이 400명 직원 중 한 사람인 고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있다. 김문기 등 10명과 9박 11일 여행을 하지 않았느냐. 먹고 자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던 11일을
김무선 씨와 무상연애도 부정했던 이재명의 상습적 오리발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왜 의원들이 단체로 미쳐 이렇게 돌아가냐. 정치구단 민주당원들은 잘 알고 있다. 전과 사범당을 만드는데 그들 역시 공범 아니냐. 법대로 한다면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의원직도 상실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00억 원 넘게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전과 사범 드릴 때 각오했어야죠. 어제 이원석 총장 후보 청문회 텅 빈 민주당 자리 많은 것을 예고합니다. 뼈 때린다는 표현 이럴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덧붙이면 말이죠. 이재명 먹튀 방지법을 선관위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먹튀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요. 오늘 국회 정계특위에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거를 중앙일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뭐냐? 먹튀를 방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지금 먹튀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 무효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가 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과 선거 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확정 후에 지급한다. 이런 규정을 넣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확보할 수 있게끔 당선 무효 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가 되거나 또 선관위부터 고발되면 기탁금을 반환해 주거나 아니면은 또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 이거는 딱 수독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아니면은 불기소 처분이 확정됐은 이후에 즉 죄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야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리고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돈이 생기잖아요. 이 돈으로 당선 무효형 같은 것을 선거 딱 받으면 전부 이걸로다가 반환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압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먹튀할 경우 당사를 팔아도 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434억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 선거가 있을 때 민주당에 돌려줄 그러한 관련 자금을 갖다가 가압류하면 된다. 이런 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265조 2항을 바꾸자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이거를 야당이 바꿔주겠느냐? 과거에도요, 2014년도와 16년도 두 번의 관련 조항 개정안을 국회에 냈는데요. 이거 번번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도 관련법 개정안이 한병도 민주당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안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여당도 야당도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선관위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건 이제 그때가 세계라고 1차적으로는 이재명이를 딱 포트라인에 세우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검찰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뉴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뉴스를 전부 망라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본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오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